안녕하세요. 슈퍼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라면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위로 돌파하면 이거 골든크로스네? 매수에 진입해야지?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른 경우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매매 결과가 어떠셨나요? 아마 기대와 달리 손실로 끝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동평균선을 매매에 활용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동평균선의 의미와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한 매매 공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매수 이런 식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숨겨진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직접 사용해 수익을 크게 본 실전 매매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에 100억 고수의 매매 비법 PDF 무료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에 무료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먼저 이동평균선의 기본 원리부터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에 가격을 평균 내서 선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최근 10개의 캔들 종가를 더해서 10으로 나눈 값, 그게 바로 선으로 이어져 차트에 그려집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이 왜 필요하냐? 차트를 그대로 보면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무나도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그려놓으면 이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큰 흐름, 즉 추세를 훨씬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건 단순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계산한다고 하면 최근 20일간의 종가를 싹 더해서 2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가장 오래된 하루치 가격은 버리고 새로 생긴 오늘 가격을 추가해서 다시 평균을 냅니다. 이 단순 이동평균선의 장점은 계산이 단순하고 흐름을 아주 매끄럽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응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이 나와도 단순 이동평균선은 단순 평균값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동평균선은 단기 매매보다는 스윙 트레이딩이나 장기 추세 파악에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이동평균선의 느린 반응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바로 지수 이동평균선, 흔히 말하는 EMA입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은 단순 이동평균선과 다르게 최근 가격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즉, 최신 데이터일수로 가중치를 크게 줘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반응이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단타 매매를 할 때 지수 이동평균선이 훨씬 유용합니다. 가격 변화에 바로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단타 타이밍을 잡는 데 강력합니다. 단점이라면 최근 가격 변화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가짜 신호에도 잘 반응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RSI나 MACD 같은 다른 보조지표랑 같이 써주면 매매 신호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트에서 한 개의 이동평균선만을 보는 것보다는 다른 기간의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같이 보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짧게 보면 오르고 있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 여전히 하락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을 같이 확인해 시장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선입니다. 가격이 200일선 위에 있다면 장기적인 흐름은 상승 추세, 아래에 있다면 장기 하락 추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자주 활용합니다. 최근 며칠간의 매수 매도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니까 단타나 스윙 트레이딩에서는 거의 필수 지표입니다. 그리고 100일 이동평균선은 20일과 200일 이평선의 중간쯤으로 단기와 장기 사이에서 시장의 중간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인 이동평균선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용도로 활용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추세를 식별할 때, 두 번째는 추세 반전을 확인할 때이고, 세 번째는 가격의 지지와 저항 영역을 식별할 때입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그냥 횡보 중인지를 간단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은 가격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복잡한 캔들 움직임 속에서도 추세를 쉽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명확한 상승 추세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불필요하게 매도 타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오직 매수 진입만 고려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승 추세 조건을 알려드리면 가격이 22평선 위에 있고 그 다음 20, 100, 200일 이평선 순으로 정렬되어 세 선이 서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이건 명확한 상승 추세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조건은 가격이 22평선 아래에 있고 위에서부터 200, 100, 20일 이평선 순으로 정렬되어 세 선이 아래쪽으로 벌어지면서 각도도 가파르게 내려간다면 이건 명확한 하락 추세입니다. 이럴 때는 매수 기회를 억지로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매도 기회만 노려야 수익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이 항상 이렇게 뚜렷한 상승 하락 추세만 보이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가격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횡보장 또는 박스권 장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횡보장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이동평균선이 수평에 가까운 모습이고 선들이 서로 꼬이고 겹치면서 간격이 좁으면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아래로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이럴 땐 추세 매매를 억지로 시도하지 마시고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전략입니다. 괜히 무리해서 들어가면 손절만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전에 맞게 정교하게 추세를 파악해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먼저 20일 이동평균선만 본다면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면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매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2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면 단기 하락 추세로 매도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빠르게 추세를 판단하는 데는 21선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기 흐름만 보다 보면 매매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차트를 멀리서 조금 더 넓게 보면 가격이 이리저리 흔들리긴 하지만 사실은 200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위아래로 흔들리더라도 전체적인 큰 흐름, 즉 장기 추세는 상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면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굳이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게 맞다는 신호가 됩니다. 또한 이동평균선이 단순히 추세 방향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추세의 강도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위쪽으로 뚜렷하게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 강력한 매수세 유입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눌림목이 발생 시 과감하게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도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약한 상승 추세에서는 기울기가 위쪽이긴 한데 45도 이하로 완만하고 상승 추세는 맞지만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매수에 진입하기보다는 거래량 확인 같은 추가 조건을 반드시 체크하고 매수에 진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45도 이상 꺾여 있어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이 나오면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약한 하락 추세, 즉 기울기가 아래쪽이긴 하지만 45도 이하로 완만할 때에는 아직은 매도세가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간격만 잘 봐도 추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격이 넓어지고 있다면 이건 명백한 강한 추세 구간입니다. 상승이라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하락이라면 강한 매도세가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때는 추세를 거스르지 말고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반대로 간격이 점점 좁아지거나 교차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추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상승세가 꺾이거나
하락세가 반전될 가능성이 커지는 타이밍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추세 추종보다는 익절 타이밍이나 반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들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이 붙어 있다면 이건 바로 횡보장입니다. 가격이 뚜렷한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무리하게 진입하면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괜히 손절만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도 수축 뒤에는 반드시 팽창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동평균선들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곧 큰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강력한 움직임이 터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수 트레이더들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가 돌파가 나오는 방향으로 진입해 큰 수익을 노립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추세 반전을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추세의 반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가격과 이동평균선의 크로스오버, 즉 교차입니다. 크로스오버, 말 그대로 가격과 이동평균선이 서로 교차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즉,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교차할 때 나타나는 추세 반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계속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다가 가격이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온다면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끝나고 이제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상승장이 마무리되고 반전, 하락 전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다가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한다면 이건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곧 상승 추세로 반전될 수 있다는 힌트입니다. 다시 말해 매도세가 지쳐가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차가 진짜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중 상당수가 단순한 가짜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 중에 가격이 잠깐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곧바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하락 전환인가? 하고 성급히 매도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반등이 나와 손실을 봅니다. 그럼 이런 가짜 추세 반전 신호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서 22평선이 202평선을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합니다. 반대로 22평선이 202평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 즉 하락 반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면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20일 이평선과 100일 이평선 부근에서 머뭇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캔들이 자꾸 이평선 위아래를 오가며 확실한 방향을 못 잡는다면 상승 추세가 힘을 잃고 있구나 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즉, 추세가 꺾이기 시작한 반전의 조기 신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20일 이평선이 100일 이평선을 아래로 교차할 때입니다. 이건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추세 반전, 즉 완전한 반전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확인됩니다. 만약 가격이 계속 밀려서 결국 200일 이평선까지 하락 돌파해 10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아래로 교차하면 이때는 이미 큰 추세가 완전히 반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해 우리는 지지 저항 구간 식별도 가능합니다. 보통 차트에서 지지선, 저항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정된 수평선입니다. 그런데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동적인 지지 저항선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일 때 차트를 보면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서 가격이 이동평균선 쪽으로 내려오면 그때마다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이 올 때 바로 그 순간이 매수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반등이 나와서 가격이 이동평균선에 닿을 때 이동평균선이 이번에는 저항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가격 반등이 나오면 매도 포지션 진입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활용한 매매를 눌림목 매매라고 합니다.
이런 눌림목이 단순 조정 또는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가 끝난 것인지를 바로 이동평균선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가격이 쭉 오르다가 살짝 눌리면서 20일 이평선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한다면 이건 추세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격이 더 깊게 내려와서 200일 이평선까지 도달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20일 이평선과 100일 이평선이 점점 평평해지거나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추세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즉, 기존 추세가 힘을 잃고 반전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절대 무리해서 진입하지 말고 새로운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와, 이동평균선 진짜 만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한계는 바로 후행성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과거 가격들의 평균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이라면 최근 20개의 캔들 종가를 다 더해서 20으로 나눈 값입니다. 즉, 과거 데이터 기반이라서 시장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그 변화가 이동평균선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고 한참 뒤에야 반영됩니다. 특히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가격이 고점에 도달했는데 이동평균선은 아직 상승 추세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뒤늦게 매수해서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동평균선은 아직 밑에서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에 빠르게 못 들어가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즉, 너무 늦게 알려주는 신호 때문에 실제 매매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지수 이동평균선이 최근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하지만 그렇다고 후행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이동평균선 후행성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활용 시 트레이더들이 많이 하는 흔한 실수 중 하나가 바로 너무 짧은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시장 반응을 빨리 잡고 싶어서 5 이평선, 7 이평선 같은 아주 짧은 단기 이동평균선만 차트에 깔아놓고 매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겉보기엔 신호가 빠르고 뭔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내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은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짓 매매 신호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즉, 실제로는 추세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추세가 바뀌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호에 휘둘리다 보면 매수했다가 손절, 또 매수했다가 손절, 이렇게 손실만 누적되는 겁니다. 즉, 단기 이평선은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중장기 이평선은 속도는 느리지만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 매매법 중 가장 유명한 매매법이 바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매수하고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깨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이 교차됐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 신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동평균선은 과거 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항상 후행합니다. 즉,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는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뒤일 수 있고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는 이미 가격이 충분히 떨어진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수-매도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고 또는 이렇게 거짓 신호에 당해서 손실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명확한 추세 구간일 때는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박스권, 즉 횡보장일 때입니다. 이때는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뒤엉켜 교차하면서 신호가 계속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추세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히 잘못된 신호에 들어갔다가 손실만 쌓이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동평균선 매매법 탑3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매매법 탑3를 알려드리기 전에 24시간 편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슈퍼트레이더 자동 매매봇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해주세요. 첫 번째 매매법은 천억 트레이더의 돌파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이동평균선 매매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이더가 된 크리스티안 쿠리마기의 매매 전략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차트의 이동평균선을 설정합니다.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 일정 기간 가격이 상승해 10일, 20일, 50일 이동평균선 순서로 정배열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해 10일 또는 2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조정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단, 이때 50일 이평선은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눌림목 조정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 가격이 횡보 구간 상단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격이 횡보 구간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의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손절선은 횡보 구간 하단 아래 설정하고 익절은 매수 포지션 진입 이후 상승하던 가격이 1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절반을 매도하고 그 다음 21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 나머지를 매도해 수익 실현합니다. 이렇게 익절을 할 경우 추세장에서 수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매법은 트리플 매매법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도구이지만 여기에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와 지지 저항 구간까지 같이 활용하면 매매 신뢰도가 3배로 올라갑니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상승 추세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50일 이평선 근처에서 멈춥니다. 그 자리를 보니까 피보나치 0.382 되돌림 구간이 겹쳐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과거에도 여러 번 지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핵심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신호가 한 군데서 겹친다면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세력이 매집을 반복한 진짜 핵심 레벨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50일 이평선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큰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이고 상승 추세 이후 조정 시 피보나치 되돌림 0.382선은 골든존이라고 불리면서 강한 반등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여러 번 반등하거나 눌렸던 지지 저항선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남아있어 큰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단, 이렇게 세 가지 신호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냥 무작정 진입하지는 말고 마지막으로 캔들 패턴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은 아주 좋은 매매 신호입니다. 여기 캔들 종가에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법은 슈퍼 이동평균선 매매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은 이런 상승 초입에서 매수에 진입을 하려 해도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상승 돌파했다는 이유 외에는 매수에 진입을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이평선들을 모두 상승 돌파한 후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밑에 있고 추세를 알려주는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 반전 초입인 좋은 매수 진입 자리를 놓치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동평균선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슈퍼 이동평균선 지표입니다. 먼저 슈퍼 이동평균선 지표를 차트에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여러 개의 밴드가 보이는데 크게 검은색 밴드와 노란색 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밴드는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여러 개 뭉쳐나온 밴드이고 아래에 보이는 노란색 밴드들은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겹쳐져서 나온 밴드입니다. 이 슈퍼 이동평균선 지표는 보다 정확한 타점을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이동평균선 차트에서는 이 돌파 캔들에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갈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지만 이 슈퍼 이평선 지표에서는 매수 타점을 가리킵니다. 슈퍼 이평선 지표에서 매수 타점 조건은 먼저 하단을 보면 검은색 밴드 밑에서 캔들이 시작되어 상승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캔들이 검은색 밴드와 노란색 밴드를 모두 통과하고 밴드 위에서 캔들의 종가가 마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 이평선 지표의 돌파 매매의 매수 타점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눌림목에서도 매수에 들어가고 싶지만
2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 밑에 있고 추세를 알려주는 200일 이평선이 우하향하고 있어 매수에 진입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 이평선 지표를 보면 검은색 단기 이평선 밴드가 노란색 장기 이평선 밴드 위에 있어 다시 하락할 위험이 적고 장기 이평선 밴드를 모두 우상향하고 있어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 이평선 지표에서 캔들이 검은색 밴드의 지지를 받으면서 검은색 밴드가 노란색 밴드의 지지를 받았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이평선 지표는 일반 이평선 전략보다 추세를 빨리 캐치를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 밴드들이 전부 뒤집히는 시점부터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가격이 이전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어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에서 눌린 목은 매우 좋은 매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란색 밴드로 추세를 확인하고 검은색 단기 이평선으로 지지선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검은색 밴드가 하나로 모이고 노란색 밴드까지 눌림을 줬다는 것은 매우 좋은 매수 자리입니다. 이후 가격이 실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가격이 검은색 밴드와 노란색 밴드를 돌파하는 캔들이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검은색 밴드가 노란색 밴드 위로 올라오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노란색 밴드도 우상향하면서 상승 추세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검은색 밴드가 모두 좁아지고 노란선의 지지 영역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자리도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후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슈퍼 이동평균선 지표는 구독자분들에게 한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댓글에 이평선이라고 남겨주시고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에 무료로 신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슈퍼트레이더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질문해주세요.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